예,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이 성병대, 이 사람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. 방탄복까지 입고 있으면 무슨 자살을 얘기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근데요, 김 박사님, 네. 이 돌아가신 그 경위께서 방탄복을 입었으면은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. 예? 맞습니다. 예. 근데 저쪽은 방탄복 입고 이쪽은 맨몸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? 이게 아마 그냥 단순한 어떤 폭행 사건으로 인지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. 예, 혹시라도 이제 112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됐을 때 총격이 있었다는 아마 신고 내용이 아마 그 김창호 경위가 출동하기 직전에 이제 뭐 전달이 됐다면 사실은 112 순찰차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의 방탄복을 비치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나마도 이거 그 전에 없었어요. 없었는데 매 2월 달인가요? 화성에서 그 파출소장이 그 현장 나갔다가 저 엽총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나마 경찰청에서 한 벌당 한 50만 원 남짓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이제 지급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해서 지금도 현저하게 부족해요. 한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궁극 저 앞으로는 이제 차후에는 계속 늘려가지고 경찰관이 1인당 한 벌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입장입니다. 근데 이 성병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방탄복도 지가 만든 거예요? 이거 지금 본인이 서바이벌 게임 그 방탄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. 저건 왜 그러냐면요. 서바이벌 게임 그 방탄복이라고 그러면 경찰관이 총격을 했을 때 그거 맞고 뭐 배 부위에 아주 그 피부 아주 낮은 부분까지만 그 상처가 났다고 그러거든요. 그거 저 서바이벌 총을 맞긴 맞았군요. 맞았습니다. 복부하고 팔 관통상을 입었는데요. 그거 서바이벌 게임 그 방탄복 같으면 저거 통과돼 가지고 사망합니다. 저건 제가 볼 때는 서바이벌 게임 그 방탄복은 아닐 겁니다. 근데 이게 웃기는 게요. 헬멧에 방탄복 입고 나서 자기 죽겠다 자살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? 근데 이 그 성병대라는 사람의 모든 그 지금 범행 전후에 예. 그걸 보면은 어떤 사법권, 그 경찰, 검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전과도 꽤 있고 많은 예.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? 7범입니다. 근데 이게 어제 9범이라고 그랬는데 7범이더라고요.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 생각보다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물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폭행이 시작됐지만은 그 미리 써놓은 여러 가지 문구에 의하면 경찰관 죽이겠다. 이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계획적인 살인이 맞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이 사람이 나 죽고 싶다 그러는데 법정에 가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법정에서 아마 참작될 여지가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. 정신 이상 아니에요?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. 저는 최근에 왜 버스에서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었다는 기사 예. 났을 때 저 중국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제 도심에서 총격으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. 전 정말 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. 예.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경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큰일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과자가 경찰에 맞서서 총까지 준비해서 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. 공권력에 이렇게 맞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. 예. 한 3가지 정도 있는 예. 것 같아요. 전자발찌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야 예. 되나 이런 문제하고 또 사제 총기가 지금 인터넷에 가면 제조하는 방법 자세히 굉장히 그것도 잘 나와 문제죠. 있대요. 예. 그런 문제. 그리고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데 경찰관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. 예.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탄복이 있긴 하지만 어디 기사에 보니까 그게 10kg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고 돼 있더라고요. 그럼 그걸 입고 뭐 범인을 검거하러 뛰어다닐 수도 없을 거고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습니다. 근데요,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? 이거 경찰관을 대상 경찰관이지만 아무나 경찰관 죽이겠다 이런 묻지마 범죄 아니에요, 이거? 근데 이 사람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. 이제 제가 이 사람 뭐 범죄 전력 관련돼 갖고 교도소 수감 생활 할 때부터의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예.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요.
이미 교도소 내에 있을 때부터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. 아. 요번에 그 저 부동산 그 중개업자는 그 최초의 피해 그 남성 이 씨 같은 경우도 이 성병대가 볼 때는 경찰이 심어놓은 뿌락지였습니다.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심어놓은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. 예, 그런 저 어떤 이상한 그 인지 왜곡 상태가 지속됐었고요. 그런데 이제 그 보호관찰관이 이제 전자발찌를 찾으니까 보호관찰관이 그 수시로 만났지 않습니까? 만났는데도 이제 그 대화한 내용을 보면요, 보호관찰관한테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, 그 세탁기 이런 걸 막 열어줘요. 아무것도 없죠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보호관찰관은 그냥 뭐 일단은 사람 신병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그 저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버렸는데,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그 공조입니다. 이상한 징후를 느꼈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이 관할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구축이 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그 시스템이 생략돼 버렸고 공백 속에 있었어요, 이 사람은.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틈 사이에 공백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. 저 빅데이터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 지금 빅데이터가 보통 상업에 활용되는데 저는 이게 꼭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있죠. 인터넷 검열을 국가에 다 하거든요. 하죠. 어떤 위험한 말이 공산당의 위험한 말이 들어오면 즉시 인권 뭐 이런 거 예, 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죠. 근데 이제 그 서방에서는 이런 걸 아주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정치 사상범에 대해서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우범자란 말입니다. 항상 범행을 할 수 있고 전과칠범이라고 그러잖아요. 있고 그다음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아주 그 저기에 가득 찬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사제총을 만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요.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지금 모든 알겠습니다. 범행이 인터넷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위험 인자를 미리 걸러낼 예.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? 이제 알겠습니다. 더 이상 우리 예. 경찰관의 희생은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. 예. 그 무엇보다도 이게 큰 사고를 막게 된 게 시민이 맨몸으로 그 주변에 있는 상인 맞아요. 그 덮치고, 용감한 시민. 예, 그리고 아, 진짜. 경찰들도 맨몸으로 가서 총에 맞으시면서 이걸 제압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더 큰 희생이 나오기 전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의 관리 운영 실태도 그렇고 총기 규제 문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보장이 정비가 되어야지 시민과 경찰이 맨몸으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기 규제, 사설 총기 규제도 규제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실태도 새롭게 점검해서 이분이 뭐 보니까 항고 재항고 거쳐서 전자발찌 관리 그 기간 3년으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이 뭐 성폭행범이고 강간 두 번이나 했던 있더라고요. 분인데 이게 흉악범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 사람이 3년 이하로 이렇게 경감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